안녕하세요. 여러분, 매일 타는 지하철, 그냥 이동수단이라고만 생각하셨나요?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역에는 조선시대 임금님부터 나폴레옹급, 추진력의 시장님까지 수백 년의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특히 1974년 서울 지하철 1호선이 개통된 날, 온 나라가 축하해야 할 그날의 분위기는 충격적이게도 초상집이었습니다.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여러분, 1호선 타다가 갑자기 불이 꺼진 적 있으세요? 5초에서 10초 정도 깜깜해지는 그 현상, 고장난 거 아닙니다. 거기에는 50년 전의 치열한 싸움이 숨어 있어요.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노선도를 자랑하는 서울 지하철의 시작 1호선에 숨겨진 놀라운 역사를 모두 풀어보겠습니다. 1955년 서울 인구는 157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15년 후인 1970년 552만 명으로 폭발합니다. 3.5배가 늘어난 거예요. 버스와 택시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었죠. 게다가 1969년에는 서울 시내를 누비던 노면 전차마저 운행을 중단합니다. 야인시대 같은 드라마에 나오던 바로 그 전차요. 새로운 교통수단이 절실했습니다. 외국을 살펴보니 답이 있었어요. 영국 런던은 이미 1863년에 세계 최초로 지하철을 개통했고, 미국 보스턴, 독일 베를린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도쿄가 1927년, 오사카가 1933년에 만들었고요. 대체로 인구 200만 명을 넘기면 지하철을 도입했는데, 서울은 이미 그 선을 한참 넘긴 상태였죠.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의 1인당 GDP가 200, 300달러밖에 안 됐거든요. 경제기획원, 지금으로 치면 기재부에서 이 나라 형편에 무슨 지하철이냐 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실제로 건설비 330억 원 중 국고보조금은 고작 3억 원.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은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서울시 예산과 일본 차관으로 메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지원군이 나타납니다.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외국 출장을 다녀오더니 외국에도 지하철이 있는데 서울에 꼭 필요합니다. 라고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 겁니다. 기재부를 넘어 청와대 라인으로 직접 연결된 거죠. 이렇게 해서 일본과의 차관 교섭이 시작됩니다. 일본에서 차관을 빌려주면서 현장을 확인하러 왔는데 한국에는 지하철 관련 기술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차량 만드는 회사도 없었고요. 그래서 일본 측이 우리가 다 지어주겠다고 했는데 당시 양택식 서울시장이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건설은 우리가 맡겠다. 당신들은 전기시설, 신호체계, 차량만 대달라. 전직 철도청장 출신답게 배짱이 대단했죠. 이분의 별명이 두더지 시장이었습니다. 땅 파는 걸 너무 잘했거든요. 그 전임자인 김현옥 시장의 별명은 불도저였어요. 원하면 한다, 필요하면 한다, 없으면 어떻게든 한다. 이분이 지하철 건설을 최초로 결정했는데 마포아우 아파트 붕괴 사건으로 30명 넘게 사망하면서 책임을 지고 물러납니다. 그 뒤를 이어 두더지 시장 양택식이 등장해 실제 건설을 밀어붙인 겁니다. 불도저가 결정하고 두더지가 파낸 거예요. 1971년 4월 착공해서 3년 4개월 만인 1974년 8월 15일 서울역에서 청량리까지 9개 역 7.8km의 대한민국 최초 지하철이 개통됩니다. 당시 종로선이라 불렸어요. 서울은 아시아에서 7번째로 지하철을 가진 도시가 됐습니다. 이 1호선이 단순히 9개 역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서울역에서는 경부선, 경인선, 경의선이 연결되고 청량리에서는 중앙선이 연결되거든요. 이 두 역을 잇는 순간 서울 동쪽에서 오는 사람과 서쪽 남쪽에서 오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경인선을 전철화해서 인천까지, 경부선을 전철화해서 수원까지, 경원선을 전철화해서 동두천 연천까지 연결한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아는 수도권 1호선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건설 과정에서 큰 골칫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기존 철도는 교류 전기를 쓰고 새로 만드는 지하철은 직류 전기를 사용했거든요. 둘을 연결해야 하는데 방식이 다르니
서울시와 철도청이 너네가 우리한테 맞춰라 하며 치열하게 대립했습니다. 철도를 직류로 바꾸면 비용이 천문학적이고 지하철의 교류를 쓰면 전화선 같은 통신에 혼선이 생기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결국 나온 해결책이 기가 막힙니다. 둘 다 쓰자. 그래서 전동차 자체를 교류와 직류를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새로 제작하고 중간에 전기를 변환시키는 구간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1호선을 타면 회기에서 청량리로 들어갈 때, 남영에서 서울역으로 들어갈 때 갑자기 5, 10초 정도 전등이 꺼집니다. 지하철 운영 관계로 잠시 전기가 끊어지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라는 안내방송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게 바로 교류에서 직류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50년 전의 고민이 지금도 매일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1974년 8월 15일. 광복절이자 지하철 개통일. 이중으로 축하할 일이었습니다. 인도 같은 나라에서도 한국이 저렇게 하면 우리도 할 수 있다며 참관을 올 정도로 국제적 관심도 대단했어요. 개통식 날짜도 일부러 광복절에 맞췄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전 남산 국립극장에서 열린 광복절 기념식에서 끔찍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제1교포 출신 문세광이 박정희 대통령을 저격한 거예요. 대통령은 무사했지만 영부인 유경수 여사가 유탄에 맞아 그날 세상을 떠나십니다. 개통식은 오후에 예정되어 있었어요. 축하는커녕 나라 전체가 비탄에 빠진 상황이었죠. 박정희 대통령은 그래도 개통식에 참석하려 했으나 참모진이 필사적으로 말렸다고 합니다. 결국 개통식은 진행됐지만 앉아있는 요인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굳어 있었어요. 고급 융단 의자에 자동문, 천장에 선풍기까지 달린 최첨단 전동차가 9개 역을 18분 만에 주파하는 대단한 순간이었는데 누구도 기뻐할 수 없었던 거죠. 양택식 시장은 이 일의 여파로 결국 사퇴합니다. 대한민국 교통 역사의 가장 위대한 순간이 가장 비극적인 날과 겹쳐버린 겁니다. 참고로 개통 초기에는 자동 검표 기술이 없어서 개찰구의 역무원이 직접 서서 손으로 표를 검사했어요. 역장 아저씨의 머리가 디지털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손님이 어디 가요 하면 110원, 130원, 150원 하고 구간별 요금을 즉석에서 척척 계산했거든요. 그리고 첫 시승 행사 때는 승객이 신발을 벗고 역사에 들어왔다는 일화도 전해집니다. 그만큼 지하철이 신성한 공간이었던 거죠. 이제 역 하나하나의 숨은 이야기를 살펴볼게요. 먼저 종각역입니다. 종로라는 이름 자체가 종이 있는 길이라는 뜻이에요. 보신각종이 있었기 때문이죠. 1호선을 처음에 종로선이라 불렀던 것도 이 지하철이 바로 종로 아래를 달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종각에는 더 놀라운 역사가 숨어 있어요. 1899년 서울에 전차가 놓이면서 종각 건너편 YMCA 옆에 한성전기회사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곳이 전차의 분기점이었어요. 하나는 광화문을 통해 서대문으로, 하나는 남대문 쪽으로 가는 갈림길이었죠. 밤 10시까지 전차를 운행하다 보니 어둠 속에서 승객들이 혼란을 겪었고, 그래서 1900년 4월 10일 이곳에 대한민국 최초의 가로등 3개가 세워집니다. 이날이 바로 전기의 날이에요. 전철을 전기의 역사로 바라보면 종각은 한국 전기 교통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각 일대가 정치 1번지라 불리는 이유도 재밌어요. 종로구 안에 청와대가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종로구에서 뭔가 일어나면 전국의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제 기억의 제기는 제사 지내던 터라는 뜻입니다. 이곳에는 선농단이 있었는데 농사가 잘 되기를 빌며 임금이 직접 와서 신농씨와 후직씨에게 제사를 지내던 장소예요. 단순히 제사만 지낸 게 아닙니다. 바로 옆에는 임금이 직접 쟁기를 잡고 농사 시범을 보이던 적전도 있었어요. 그 이름이 그대로 남아있는 동네가 바로 전농동입니다. 지하철역 이름 하나에 조선시대 왕의 행차가 담겨 있는 겁니다. 참고로 선농단에서 설렁탕이 유래했다는 이야기가 널리 알려져 있는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설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몽골어 슐라에서 왔다는 설도 있지만 조선 전기가 아닌 후기와 근대에만 그 이름이 등장하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유래는 연구 중이에요. 청량리라는 이름은 이 근처에 있던 청량사라는 절에서 왔습니다.
안양시가 안양사라는 절 이름에서 온 것과 같은 원리죠. 의외로 단순하죠? 하지만 8, 90년대 대학생이라면 청량리역 하면 가슴이 뛰실 겁니다. 바로 MT의 출발점이었거든요. 대성리, 강촌으로 가는 경춘선 기차를 타려면 청량리에서 모여야 했는데 핸드폰은커녕 삐삐도 없던 시절이라 약속 장소는 딱 하나뿐이었어요. 바로 청량리 광장의 시계탑. 그런데 시계탑 앞에 가면 이미 수백 명이 와 있는 겁니다. 다른 학교, 다른 과학생들도 전부 같은 생각을 했거든요. 배낭 메고 번호 들고 코펠 들고 우르르 모여서 성북역으로 이동해 경춘선을 탔죠. 역까지는 조용하던 대학생들이 경춘선을 타는 순간 시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기타 꺼내고 노래 부르고 옆자리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요즘 대학생들은 예의가 없다고 하시면 죄송합니다 하면서 잠깐 조용히 있다가 또 신나게 떠들던 그 풍경. 대성리역에서 한 그룹이 쏟아지고 강촌역에서 또 한 그룹이 쏟아지던 그 청춘의 시작점이 바로 청량리역 시계탑이었습니다. 또 하나 80년대 시골에서 올라온 학생들에게 지하철역은 그 자체가 놀이터였어요.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게 너무 신기하고 멋있어 보였거든요. 청량리의 맘모스 백화점, 미도파 백화점에서 에스컬레이터를 1층부터 꼭대기까지 쭉 타면 경비 아저씨가 한 번은 봐줬는데 두 번째 타면 얘들아, 다른 데 가서 놀아 하고 쫓겨나면 옆 백화점으로 가서 또 타고. 그게 그 시절 놀이문화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서울 지하철 1호선은 하루 50만 명을 싣고 달리고 있습니다. 개통 후 50년간 무려 800억 명을 태우고 지구 5만 바퀴를 돌았어요. 9개 역에서 시작한 서울 지하철은 이제 1호선부터 9호선의 경의중앙선, 수인분당선, 신분당선, GTX까지 셀 수 없는 노선이 수도권을 촘촘히 연결하고 있습니다. 매일 무심코 타는 그 지하철 한 칸에 불도저 시장과 두더지 시장의 집념이, 대한민국 최초 가로등의 불빛이, 조선 임금의 제사터가, 그리고 80년대 대학생들의 시끄럽고 아름다운 청춘이 모두 담겨 있는 겁니다. 내일 1호선을 타시면 한 번쯤 주변을 둘러보세요. 역 이름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역사책이니까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